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연준은 FOMC 정례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미국 증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0.1% 감소해서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이 물가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 중요한 또 판단 지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CPI에 따라서 연준 금리 인상 결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간밤 5.7%나 급등했네요. 이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소 이 유가가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FO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 완화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선반영하면서 지금 증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S&P의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 조정했던 것, 이것이 또 트리거가 되면서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성을 보일 수 있게 될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은 외국인 매도로 출발을 했지만 오늘 유가증권 시장 또 소폭의 매수로 외국인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목요일장의 모습입니다. 박상정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모래시계의 모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마음으로 오늘 강세를 보고 계실 텐데요. 바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입니다. 이 FOMC에서의 미국의 금리 결정, 이 부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 따라서 오르긴 오르는데요. 뭔가 약간의 기대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놓기는 하지만 또 혹시나 모르는 불안과 함께 작용을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양시장 모두 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강하게 오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좀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44% 상승 1984.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초록색 라인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부근까지 고르게 좀 우상향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시초가 부근에서는 1990선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내 고점이 되면서 약간은 좀 상승폭이 반납됐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안 돼서 다시 위쪽으로 방향 패턴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1980선대에서의 굉장히 좁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큰 시장의 이슈가 바로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거였죠. 30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는데요. 여기에서 연속성이 나타날지는 사실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보시면은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 초반에 이 9시 40분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매도권이었는데 현재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75억 원의 매수 우위 포지션 변화 포착이 됐고요. 기관 쪽에서도 현재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 초반부터 꾸준히 사들이면서 544억 원의 매수 우위, 따라서 쌍끌이 매수고요. 개인 쪽에서는 장중에 매도 전환 나옵니다. 현재 588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현재 좀 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금융투자 쪽의 매수 규모가 가장 크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에서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고요. 간밤에 이 뉴욕 증시에서 특징이 있다면 바로 상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도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학주들 오늘장 흐름 양호합니다. 현재 화학 업종 지수가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음식료품 쪽도 1.58%의 상승으로 오늘장 흐름 양호합니다. 기계 서비스 건설도 1%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쪽, 물류 쪽은 부담스럽겠죠. 오늘 운수창고 쪽 흐름이 부진한데요. 1% 가깝게 밀려나고 있고요. 의료정밀과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운송장비 순으로 0.5% 안팎의 제한적인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은 어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는 시총 상위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오늘은 쉬어갑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따라서 수출주들 상승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시장,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지만 현재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파란불이 약간은 더 많아 보이죠. 이 가운데서 현재 상승하는 쪽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 SDS,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LG화학 정도가 상승입니다. 쭉 보시면 화학주들 앞서서도 업종지수 가운데서 탄력이 좋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지만 이 화학주로 들어가죠.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탄력이 좋은 쪽은 바로 이 화학 섹터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조정받긴 하지만 0.3% 정도면은 무난하죠. 한국전력도 비슷하게 이 약보합법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모레퍼시픽 흐름 양호했는데요. 그러면은 동반해서 화장품주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화장품주 이제는 비중을 확대해도 될 때다. 그동안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9월 말, 10월 초에는 중국의 황금 연휴 있습니다. 또 이 8월에 입국자 수도 서서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알리바바몰에서 현재 판매 2위가 바로 화장품과 한국산 옷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함께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대체로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온 4%대, 코리아나 토니모리 3%대, AVCLC 5%대 오르고요. 대봉 LS도 3.76%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모레퍼시픽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중장기 성장 기대감에 현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최근 화장품 업종의 이 조정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의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4분기에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메리츠종금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메르스 리스크 해소와 중국 사업 고성장 입증을 통한 상승 흐름 회복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43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사업은 하반기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 전망을 했고요. 또 면세 사업에 있어서는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사업에 있어서 백화점을 제외한 방판, 전문점, 디지털 채널이 성장할 거라 예상했는데요. 국내 사업의 영업이익 전망 함께 보시죠. 네, 그림을 보시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향후 8,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면세점 관련해선 또 9월 중추절과 10월 국경절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 호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국내 부분 성장률 3분기가 연중 저점, 4분기부터 회복 전망.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50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3분기가 연중 저점이 될 거라 바라봤고요. 해외 사업의 호조가 지속될 거라 바라봤습니다. 해외 사업의 매출액 전망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에서 아시아 비중이 가장 큰데요. 특히 중국 성장률은 약 7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은 향후 2017년에는 1조 6,5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중국 사업은 이니스프리와 설화수가 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네, 매크로 우려를 일수하는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43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증가할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전망 확인해 보시죠. 네,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조 1,15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92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해외 화장품 부분 고신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부분이 전년 대비 5% 성장에 그치면서 전체 외형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4분기에 큰 폭의 호실적이 기대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71% 상승한 35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M&A 이슈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대형주들의 불꽃쇼가 있었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은 대형주들 약간은 좀 쉬어가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 M&A 관련주들은 계속 갑니다. 바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인데요. 시장에서는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이 시나리오 그리고 기대감은 작용을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금 이런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종목군들은 벌써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어제 18%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4%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어제 11%대 상승, 오늘 추가적으로 5% 정도의 상승 흐름. 두 종목이 나란히 4%대 오릅니다. 동양네트워크스는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경영권 분쟁 이슈 함께 맞물리면서 오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약간은 좀 주춤되나 싶었는데요. 현재는 다시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0.23% 상승이네요. 오늘 보합권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입니다. 678선 부근 지나가면서 다시 상승폭을 좀 내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분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역시나 갭상승 출발, 시초가가 680선 위에서 형성이 됐었고요. 상승폭 반납 그리고 9시 후반 구간대 다시 좀 늘리나 싶더니 10시 구간 다시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렁거림이 크지는 않고요. 굉장히 좁은 박스권 내 보합권 내에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10시 30분 구간 중국 증시의 흐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수급 보실까요? 코스닥에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정반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현재 1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 장중 내내 매도권입니다. 현재는 50억 원 정도로 매도 물량 쌓아놨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물이 90억 원 정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소형주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테마, 섹터는 바로 핀테크입니다. 그 가운데서 삼성페이의 돌풍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이 삼성페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반응이 좋아서 중저가 핸드폰으로까지 이 삼성페이 기능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도 일단은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이 종목은 오늘은 단기 과열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기는 다른 종목들, 수혜군들 찾기에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아마 많이들 헷갈리실 겁니다.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통신까지 비슷비슷한 이름의 관련주들이 오늘장에 나란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이 그 필두에 나서는데요. 현재는 만원권 위로 올라섰죠. 23%대 급등, 정보인증은 12%대 상승, 정보통신이 5% 정도의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지시스와 한네트는 이 그룹주입니다. ATM 기계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로지시스와 한네트 이 두 종목이 나란히 15%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라온시큐어와 아모텍, 한솔테크닉스 모두 다 이 삼성페이 관련 수혜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그젝스는 새롭게 이 핀테크 관련주로 합류하고 있는데요. 이그젝스가 NFC 기능 관련해서 이제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 투자 심리를 충분히 끌어올렸고요. 20%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동안은 중국 소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중국의 머니,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는 업체들이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투자를 받았다, 혹은 중국 대륙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업체들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들 종목의 연속성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뉴프라이드는 오늘도 급등입니다. 26%대 상승, EID도 함께 묶어보실 수 있겠죠. 현재 거래량 동반하면서 호가 빠르게 바뀝니다. 11%대 상승이고요. 쌍방울은 중국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급등, 오늘장에 23%대 추가 상승이고요. 광림은 바로 쌍방울의 최대 주주죠. 덩달아 오릅니다. 17%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입니다. 현재 선물 12월물 지수는 240선 딱 터치를 하고 있고요. 0.5%의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선물도 갭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약간은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 개인의 포지션은 2,400계약 정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사들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1,900계약의 매도, 기관은 소폭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